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토양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양을 분석하는 목적은 가장 적절한 시비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데, 토양 분석을 하는 시점은 한 개 작물의 작기가 끝나자마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개 작물의 작기라는 것은 봄에 씨앗을 파종해서 가을 거지가 끝났을 때까지 하나의 전체의 사이클을 하나의 작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씨앗을 파종한 다음부터 시작해서 작물을 수확했을 때까지 한 개의 과정이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토양 분석입니다. 이렇게 작기가 끝난 다음에 토양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작물을 심어서 키우는 과정에서 토양 속에 있는 어떠한 양분이 어떻게 용탈되고 변화되었는지 하는 것을 정확한 과학적 계측값으로 확인하고, 그 처방에 따라서 또 다른 시비 활동을 하고 작물을 키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토양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양 분석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모종삽이나 삽이 필요하고, 이어서 흙을 채취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채취한 용기를 담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비닐봉투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양 시료를 채취할 때는 어떻게 채취하냐면은 작물의 작기가 끝난 그 밭에서 또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간에 먼저 지표면에 있는 맨 위에 1-2cm는 살짝 걷어냅니다. 지표층은 걷어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20cm 정도 이렇게 파고, 그 안에 있는 흙을 퍼서 이 용기에 담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토양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흙을 채취할 때는 어느 한 지점의 흙만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경작지가 있다면 경작지를 대각선으로 해서 처음, 끝, 중간, 또 마찬가지 반대편 대각선으로 처음, 끝, 중간, 이런 식으로 최소한 5군데 이상, 10군데 정도 흙을 조금씩 파서 여기다 담습니다. 그리고 이 흙을 전부 다 섞어서 2mm 미만의 이 흙을 말려 가지고 이 봉투에 집어 넣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라고 있는데, 각 농업기술센터에는 토양 검정실이 있습니다. 이 흙을 이 봉투에 담아서 갖다 주면은 거기에서 이 토양의 성질을 분석을 해서 다시 이 분석 그 결과를 처방서로 우리 농민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무료.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토양 검정을 하고, 그 검정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 활동을 해야 되는데, 흔히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농사를 짓고 나면은 농사를 잘 수확했으니까 감사 비료를 준다 하는 이유로 비료를 주는데, 비료를 줄 때 내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토양 검정 이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합당한 비료를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농사라는 것은 지어보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내 느낌, 내 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정말 가장 과학적인 직업이 농업입니다. 작물의 이 특성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방법으로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토양 검정이다. 그러면 이 토양 검정을 어떻게 하는지 가서 토양 시료 채취하는 방법부터 여러분께 제가 직접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가서 보시죠. 자, 이렇게 토양의 샘플을 채취할 때는 지표면에서 1cm를 걷어내고, 이어서 땅속으로 20cm 범주 내에서 채취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농장 같은 경우 소개가 전부 다 이렇게 뿌리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바로 이 지점에서 채취해도 특별히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뿌리가 있는 이 지역에
흙을 채취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만큼만 채취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이런 식으로 채취하면 됩니다. 전부 다 바로 밑에가 이제 뿌리로 이렇게 뭉쳐져 있으니까, 이제 농장에 이렇게 보면 이게 뿌리가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전부 다 소나무 숲이로 멀칭을 하다 보니까 저희 농장 같은 경우 지표면 바로 아래 이렇게 뿌리가 왕성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지금 토양을 채취하다 갑자기 이제 블루베리 뿌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블루베리를 가장 건강하게 키우려면은 바로 이와 같이 유기물로 멀칭을 해서 뿌리가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바로 나무를 수세를 좋게 하고 나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이만큼 채취했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채취하겠습니다. 이렇게 흙을 채취할 때는 어느 한 곳에서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농장의 다양한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최소한 10군데, 5군데에서 10군데 정도를 채취해서 토양 시료로 분석하는 것이, 자, 마찬가지 이제 이쪽에 와서 채취하는데 요령은 똑같습니다. 지표면 1cm를 걷어내고 이어서 여기서 20cm를 파서 토양에 시료를 채취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저쪽과 마찬가지로 뿌리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만큼씩, 너무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뿌리가 있으니까, 이건 흙이 없고 완전히 100% 다 여기는 자, 채취한 흙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채취한 흙의 상태가 흙이라기보다는 전부 다 숲이, 껍질 이제 이러한 것이 더 많습니다. 자, 이제 이곳에서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의 시료를 채취할 때는 1, 2cm를 걷어내고, 근데 걷어내면 전부 다 멀칭한 흙이 나와서, 우리 농장 같은 경우 제가 이 농장을 조성하면서 밑에다 마사토로 해가지고 두둑을 50cm로 쌓았기 때문에 이 숲이면 바로 아래는 전부 다 마사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떠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벗겨내고 밑에 50cm는 똑같은 마사토입니다. 똑같은 마사토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있는 마사토와 그 다음에 여기 채취하려고 해도 전부 다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어서, 블루베리 뿌리가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어서 더 파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농장 같은 경우 제가 처음에 농장을 조성할 때 마사토를 50cm를 복토하고 그리고 그 위에 수피로 멀칭을 했기 때문에 어디를 내도 토양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농장의 곳곳에서 퍼온 흙을 골고루 섞습니다. 섞어 가지고 여기에서 지름이 2mm 이상인 것은 빼내고 나머지를 이 봉투에 집어넣습니다. 골고루 섞어서 이 봉투에 집어넣도록 되어 있는데, 이 봉투에 넣을 때는 집 주소와 현재 지목, 전인지, 답인지, 임인지, 과수원인지 이런 것을 적고 의뢰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그리고 채취한 주소를 적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심을 품목이 무엇인지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것을 가져가서 실제 우리 밭에 토양 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채웠고, 요거는 제가 이제 내일 월요일 날 이제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에 이제 출근해서 우리 토양 분석실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 토양에 토양 검정 그 결과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양 검정 결과는 의뢰한 다음에 통상 한 열흘 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은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이 토양 검정 그 결과를 검정 의뢰를 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죠. 이것만 갖다 주면은
각 시군 지자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료로 이것을 토양 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농부님들은 이 검정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시비를 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방법으로 작물을 재배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양 분석을 위해서 토양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장의 경우 이제 블루베리 전문 농장이다 보니까 제가 원했던 그런 그림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그 그림은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 즉 토양의 어떤 지표면에서 1, 2cm를 걷어내고 거기에서 이제 삽으로 한 20cm 깊이를 판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삽을 파고 이 중간에 있는 이 흙을 이제 채취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농장 같은 경우 제가 애시당초에 농장을 조성할 때 바닥에 50cm 높이의 마사를 깔고 거기에 블루베리를 올려 심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필을 가지고 멀칭을 하다 보니까 멀칭면 위에 전부 다 뿌리가 유기물, 즉 수피와 그 다음에 이 우두칩의 그 유기물 사이에 뿌리가 꽉 차 있어서 이게 파도 뭐 들어가지도 않고, 사실 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밑에는 제가 애시당초에 깔아 놓았던 마사밖에 없어서 이제 이 토양 시료를 채취하는데 크게 또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우스 시설 농사를 할 경우 이제 그런 곳은 하우스 시설 농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양분을 주니까 그 양분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 모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염료 집적이라는 현상이 발생해서 아무리 양분을 많이 줘도 이제 그 안에서 키우는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즉 이제 그런 하우스 같은 경우, 또 이제 경종 채소, 즉 1년 안에 씨앗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매까지 다 맺는 그러한 채소는 뭐 그러한 작물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이와 같은 토양 분석을 해야 합니다. 특히 화학 비료를 사용하는 그러한 농가에서는 반드시 이 토양 검정을 해서 그 토양 검정 그 결과에 따라서 시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항상 뭐 작년에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관행에 의해서 매년 똑같은 시비를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재배를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나무들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이제 비실비실거리고 뭐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토양 속에 너무 많은 양분이 남아 있어서 염류가 집적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양에 있는 뿌리가 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이 뿌리 안에 있는 양분을 토양에서 이제 빼간다는 얘기죠. 이게 일종의 삼투압이라고 하죠.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뿌리에 있는 양분을 토양에서 뽑아가기 때문에 작물이 비료를 주면 줄수록 더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비실비실하다가 결국은 약해를 입어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 농가, 하우스 농가에서는 반드시 1년에 1회 이상 토양 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철 이제 시비에 대해서 이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뭐 내용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블루베리, 저는 뭐 사실 뭐 블루베리만 전문으로 재배하는 블루베리 전문 농장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일체 다른 것을 재배하지 않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집에서 먹을 수 있는 푸성기조차 이제 재배하지 않고 오로지 블루베리만 재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른 작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귀동냥으로 들었을 정도이지 제가 다른 작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비만큼은 과학적인 시비를 해야 한다. 옛날에 했던 그 관행농법대로 이제 시비를 하면은 쓸데없이 중복해서 비료를 줄 수도 있고, 또 나무들한테 잘 자라라고 줬던 이와 같은 시비 활동이 결국은 자라는 작물을 더 잘 자라게 하지 못하고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토양 분석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어떤 작물을 재배할 경우 이제 왜 토양 분석이 중요하냐면은 이제 노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번 장마처럼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면서 이 토양 위에 있던 이 양분들이 빗물에 의해서 용탈, 즉 씻겨져 내려가는데 이제 하우스에서 이제 시설 재배를 할 경우에는 자연적인 비나 눈이나 이제 이런 것에 의해서 양분이 씻겨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관주한다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직접 시비를 한다거나 해서 그 토양 속에 많은 양분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 도로를 지나쳐서 결국은 염류집적이라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토양 안에 양분이 워낙 많아서 그 양분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과유불급이라고 거기다가 식물을 심었을 때 그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삼투압에 의해서 이 뿌리로 양분을 땡기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있는 양분이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이제 우리가 김장할 때 배추를 절굴 때 소금을 뿌리면 시들듯이 그런 형태로 심은 작물이 시들어 죽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설 재배, 특히 하우스 같은 경우에서 이 원예용 작물을 재배하시는 분은 매년 반드시 토양 검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땅을 뒤집는다거나 해서 염류 집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심하면은 하우스 안에다 물을 대서 그 물로 그 땅 속에 있는 양분을 씻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떠한 작물도 재배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뭐 제가 알고 있는 이 토양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다가 이제 염류 집적 현상까지 이제 나갔는데, 오늘은 일단 이 채취한 것을 가지고 이제 내일 출근해서 농업기술센터 토양 분석실에 이 토양 검정을 의뢰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시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0년을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상담 도우미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블루베리 재배나 기타 귀농귀촌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질문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